심장병은 술, 담배하는 남성들에게 더 많이 발병하죠. 하지만 여성들도 폐경기 이후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갑자기 숨이 차 병원을 찾은 이 60대 여성은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까맣게 보여야 할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걸어가면은 갑자기 걸어가면은 숨이 차요. 전체 심장병 환자는 남성이 30% 정도 많지만 폐경기 이후엔 여성 환자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동맥경화의 주범인 LDL 콜레스테롤이 20% 정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심장병 사망률은 남성보다 1.5배 높습니다. 여성은 10년 이상 늦게 발병을 하다 보니까 우선 나이가 많고 또 동반 질환과 함께 위험 인자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는 탓도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소화불량 증상으로 나타나 소화제만 복용한 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한 예입니다. 때문에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숨이 찰 경우엔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폐경기 이후엔 심장병의 원인인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쉬운 만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수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규장각 의궤의 존재를 처음으로 밝혀낸 환수운동에 불을 지핀 재물학자 박병선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박사 같은 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의궤가 돌아오는 오늘의 기쁨이 가능한 것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과속 방지턱이나 낮은 웅덩이를 지날 때 소음이 발생하는 등 일부 결함이 발견된 신형 소나타 13만 6천 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시의 우자산에서 지난 13일 근무 중인 군인들이 멸종 위기종인 한국 표범을 촬영했다고 중국 연변시보가 보도했습니다. 네, 구제역을 이겨낸 소들이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전국 최대 소싸움 축제가 개막한 경북 청도로 함께 가보시죠. 김민정 기자가 안내합니다. 결전에 나선 두 마리의 싸움소. 날카로운 눈빛으로 탐색하다 무서운 기세로 상대를 향해 달려듭니다. 거친 호흡을 내쉬며 힘겨루기가 이어지지만 승부는 쉽사리 가려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한 마리가 꽁무니를 보이자 관객들이 환호합니다. 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힘이 완전히 막 전해오는 것 같아요. 힘이 보면 진짜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 8강 이상의 실력을 갖춘 싸움소들이 토너먼트로 자웅을 겨루는 청도 소싸움 축제. 이번 대회에는 120여 마리가 출전했습니다. 넉 달 동안 전국을 휩쓴 구제역으로 개막이 한 달 가까이 늦어진 만큼 관중과 소 주인들의 기대도 더 커졌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지금 훈련도 못하고 소가 바깥 나가지도 못하고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6체급의 총 상금 1억 6천만 원이 걸린 청도 소싸움 축제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었던 LG가 다시 신바람을 냈습니다. 롯데를 상대로 오늘 멋진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진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회 말 상대 투수의 폭투로 선취점을 올린 LG는 4회에는 방망이가 폭발했습니다. 정성훈과 박용택의 연속 안타로 만든 기회에서 정의윤의 적시타가 터졌습니다. LG는 이태근의 땅볼과 조인성의 적시 2루타로 2점을 추가해 승기를 잡았습니다. LG는 수비에서도 신바람을 냈습니다. 불안한 수비가 문제였던 좌익수 정의윤이 5회 정확한 송구로 2루까지 달리던 강민호를 잡아냈습니다. 7회 무사 1-2루 위기에서는 선발 주키치가 이후 세 타자를 모두 잡아내며 스스로 불을 껐습니다. LG 타선은 7회 말 다시 폭발했습니다. 박용택과 오지환, 조인성의 적시타로 대거 넉 점을 보태 롯데의 8-2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 에이스 윤성민이 세 번째 도전에서도 첫 승에 실패했습니다. 네 타자 연속 삼진 등 호투하던 윤성민은 5회 한화 김경원에게 동점타를 맞은 데 이어
6회에는 정원석에게 역전 홈런을 맞고 6이닝 4실점한 뒤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8회 말 타선이 뒤늦게 폭발해 기아가 현재 9대4로 다시 앞서면서 윤성민은 패전은 면했습니다. 4연승에 도전하는 선두 SK는 9회 말 현재 넥센에 2대1로 앞서 있고 대구에서는 팽팽한 접전 끝에 삼성이 두산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의 박찬호 선수가 라쿠텐과의 시즌 첫 선발 등판 경기에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첫 타자부터 홈런을 내주는 등 만만치 않은 일본 무대를 경험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호는 채 몸도 풀리기 전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1회) 메이저리그 출신인 라쿠텐의 첫 타자 마스이에게 홈런을 맞으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찬호는 이후 오릭스 야수들의 호수비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팀이 2대1로 앞선 6회 또 한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4번 타자 야마사키에게 큼지막한 3루타를 허용하는 등 2점을 더 내주며 순식간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박찬호는 3대2로 뒤진 7회 강판당하며 일본 데뷔전에서 패전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동안 6안타 3실점하면서 만만치 않은 일본 무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선발 등판을 감안하면 나쁜 기록은 아니지만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다승 투수다운 압도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릭스의 이승엽은 결정적인 순간 2연속 삼진을 당하며 무안타에 그쳐 박찬호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프로농구 챔프전은 KCC의 강력한 공격과 또 동부의 탄탄한 수비 대결입니다. 허재의 창, 강동희의 방패 가운데 뭐가 강할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재, 점프슛! 뛰어난 개인기를 앞세운 허재는 화려한 공격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동희는 빠른 눈과 긴 팔을 이용한 가로채기 등 수비가 특히 돋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령탑이 된 지금도 허재의 KCC는 공격이, 강동희의 동부는 수비가 최강입니다. 시즌 득점 1위 KCC는 플레이오프에서는 90점대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동부는 플레이오프를 통해 평균 60점대 실점이라는 놀라운 수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승진과 김주성의 골밑 대결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곽에서의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KCC는 챔프전에만 44번 나선 기록의 사나이 추승준과 강병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있게 시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우승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는 윤호영과 황진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점슛 10개 던져서 10개 다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서 꼭 승리를 거두겠습니다. 단기전 승부에서는 역시 출발이 좋아야 절대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곳 전주에서 휴식일 없이 이틀 연속 펼쳐질 1차전과 2차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2011 프로축구 K리그에서 강원FC가 올 시즌 6전 전패라는 늪에 빠졌습니다. 선수들은 투지를 불살랐지만 공격의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즌 첫 승에 목마른 강원은 11명의 선수 모두 투지가 넘쳤습니다. 전반 28분 서동현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파상 공세를 펼치던 강원은 전반 43분 마토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마토의 골이 옵사이드라고 항의하던 김상호 감독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후반 11분 최성국에게 추가골을 내준 강원은 결국 2대0의 패배를 당해 첫 승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올 시즌 강원은 정규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6전 전패의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본 최순호 전 감독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팀의 전체적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 치러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라면 나머지 4분의 3에서 승점을 확보하면 목표했던 데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연패의 사슬을 끊지 못했지만 강원은 끝까지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줘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원을 물리친 수원은 승점 13점으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체조하면 과거 국민체조 떠오르시죠? 최근 들어서는 우리의 전통을 살린 체조가 등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박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깨우고 풍요의 계절 가을을 연상케 하듯 움직임이 역동적입니다. 현재 보급 중인 국민생활체조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담겨 있습니다. 적은 시간으로도 시간당 운동 효과가 큰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시간당 약 400kcal를 소모하는 운동이고요. 중간 속도의 자전거 타기나 빠르게 걷기와 비슷한 수준의 운동입니다. 우리 체조의 원조격은 향수 어린 국민체조였습니다. 지난 2000년 선보인 새천년 건강체조는 태권도와 탈춤을 융합했습니다. 이번 국민생활체조는 퇴계 이황 선생의 건강서, 활인 신방을 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음양오양을 보며 우리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경락 자극을 하는 양생체조입니다. 체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태국권처럼 우리 고유의 전통을 살린 체조의 등장으로 체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철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주간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유로스포츠는 첼시와의 8강 2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맨유를 4강에 올려놓은 박지성을 중앙 미드필더로 2주에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에 선정했습니다. 조강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6월 4일과 7일 두 차례 친선 경기를 벌인다고 대한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상대팀으로는 가나와 세르비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의 도로 사이클 축제인 투르드 코리아가 개막돼 천안 경주에서 토비아스 앨러가 총 118.2km를 2시간 39분 01초 만에 주파하며 1구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해시청이 KBS 전국 춘계 하키 대회 남자 대학 일반부 결승에서 한국 체대를 4대2로 이기고 2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나상욱 선수, 오늘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에게도 흔치 않은 한 홀에서만 16타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박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상욱이 나무 사이를 헤맵니다. 티샷한 공이 덤불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벌타를 받고 샷을 날렸지만 공은 또다시 숲으로 향합니다. 무려 13타 만에 공은 그린 위에 올라갑니다. 나상욱은 허탈에 웃고 맙니다. 주최 측과 현지 중계방송진도 PGA 대회에서 보기 드문 이 상황에서 타수를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뉴욕 양키스가 볼티모어에 5대0으로 뒤진 5회부터 저력을 발휘합니다. 9회 말 포사다의 극적인 동점 홈런으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갑니다. 양키스는 10회 끝내기 희생 플라이로 6대5 역전승을 거둬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의족 스프린터 피스토리우스가 일반인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3관왕 피스토리우스는 오는 6월 뉴욕 그랑프리 남자 400m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계는 없다고 외치는 피스토리우스의 꿈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콜롬비아의 한 골키퍼가 무려 83m나 되는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